수현 씨, 잠깐 나 좀 보지. 네, 대리님. 왜요? 왜요? 지금 왜요 소리가 나와? 네? 뭐가요? 아니 입사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일을 이딴 식으로 처리할 거야? 수현 씨 일하는 꼬라지 보면 돈 벌기 참 쉬워, 그치? 혹시 제가 뭐 실수했나요? 아니 내가 뭐 사이코도 아니고 했으니까 이러지 안 했으면 내가 이러겠어? 아직도 보고서 하나 똑바로 못 써서야 어떻게 회사에 다니려고 그래? 보고서 형식이 이게 맞는 거냐고? 만약 내가 검토 안 하고 바로 위에다 넘겼으면 수현 씨의 무능함 때문에 나까지 대가리 깨졌을 거 아니야? 양식이 왜요? 그 지난주 회의 때 보고서 양식이 바뀌어서 그걸로 작성한 건데 뭐 잘못됐나요? 뭐? 양식이 바뀌었다고? 네, 그때 대리님도 회의 참석하셨잖아요. 그랬었나? 아무튼 내용도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작성해와. 이걸 어떻게 위에다 올려? 그럼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알려주시면 그 부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게요. 아니 진짜 그걸 내가 꼭 알려줘야 알아? 지난 반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뭘 배운 건데. 근데 대리님한테 드리기 전에 주임님한테 먼저 보여드렸는데 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제출한 건데요. 김주임이 그래? 이딴 식으로 써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다고? 네. 도대체 이놈의 회사는 나 아니면 굴러가질 않네. 뭐 수현 씨도 알겠지만 너 내가 우리 회사 에이스인 건 알지? 이번만 해도 보라고. 새 프로젝트 대성공해서 내년에 사내 최연소로 과장 진급 예정됐잖아. 그런 내가 잘못됐다고 하면 스스로 알아보고 고쳐서 다시 작성해올 것이지. 지금 나한테 기어오르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단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말씀해주시면 수정하는데 수월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었죠. 그니까 그런 건 스스로 찾는 눈을 가져야 실력이 오를 거 아니야. 사람이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지. 언제까지 남이 잡아주는 물고기만 먹을 건데 회사가 유치원이야?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해서 제출할게요. 가만 보면 인사팀도 문제고 그 팀장님도 문제야. 면접 볼 때 팀장님도 같이 들어갔을 텐데 대체 수현 씨가 뭘 보고 채용을 한 건지. 내가 아직은 직급이 대리지만 수현 씨도 보는 눈이 있으면 알겠지. 아무리 나보다 직급이 높아도 아무리 팀장님이라도 나보다는 한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 뭐 반년 정도 다녔으면 대충 알 거 아니야. 안 그래? 네, 뭐 이번 프로젝트만 해도 대리님 아이디어로 성과가 크게 났으니까 대단한 건 맞죠. 수현 씨는 운 좋은 줄 알아. 나 같은 상사 밑에서 배울 수 있는 걸 행운으로 알라고. 내 자랑은 아니지만 회사에 나 같은 인재가 없어요. 나 아니면 우리 회사는 굴러가지도 못할 거라고. 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주세요, 대리님. 근데 그 팀장님은 요즘 뭐 별 말씀 없으셨어? 무슨 말씀이요? 나 없을 때 그 팀원들한테 별 얘기 안 했냐고. 글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렇잖아. 우리 팀을 넘어서 회사에서도 총애받는 나인데 나 없을 때 부러워가지고 내 얘기 안 했냐고.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수현 씨, 내 밑에서 잘만 보조하면 승진하는 건 보장해 줄 테니까 솔직히 말해봐. 이대로 내가 승승장구해서 임원까지 가면 수현 씨는 내 라인 타는 거라고. 그래서요? 그래서가 아니라 그 대가리 안 돌아가? 나 없을 때 있던 얘기만 솔직히 해주면 내가 수현 씨는 책임지고 승진시켜줄게. 팀장님이 나 없을 때 뭐라고 하디? 열폭해서 엄청 씹었지? 그냥 대리님한테 잘 배워라, 아이디어 뱅크다 이런 말씀만 하셨지 험담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부하 직원이 본인보다 능력치가 개쩌는데 열폭을 안 했다고? 사람 마음 다 똑같은데 그럴 리 없잖아. 뭐 수현 씨야 나보다 아랫사람이니까 당연히 열등감 같은 건 없겠지만 팀장님이면 얘기가 다르거든. 아니요, 대리님에 대해선 칭찬만 하셨지 험담하거나 그러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래? 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래도 항시 지켜보란 말이야. 언제 사람 마음 바뀔지 모르니까. 네, 대리님. 하여간 능력이 쩔어도 문제야. 워낙 잘난 바람에 주변의 시샘을 항시 견뎌야 하니 1인자의 자리는 참 고독하거든. 뭐 아무튼 보고서 다시 제출하고 나 지금 회의실 가 있을 테니까 김주임 오면 회의실로 좀 오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대리님. 잠시 후 부르셨나요? 응, 왔어. 그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보려고. 어디 생각 좀 해왔나? 아니요, 아직. 뭐? 아니 김주임, 생각할 시간을 며칠이나 줬는데 아직도 생각을 못한 거야? 이러면 곤란하지. 다음 주면 새 프로젝트 발표해야 되는데 정신줄 놨어? 내가 김주임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회사에 공표해서 그 썩어빠진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줘 볼까? 죄송해요. 이번 주 안으로 기획해서 발표 자료 만들어 놓을게요. 그니까 그것만은. 자꾸 천사 같은 나를 악마로 만들지 좀 마. 나라고 김주임한테 이러고 싶겠어? 그러게 왜 밤에 주점에서 투잡 뛰다 걸려가지고 그 고생을 해? 돈이 그렇게 궁했어? 그게 부모님 빚이 많으셔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근데 저 그날 하루만 나가고 그 뒤론 나간 적 없어요. 돈 때문에 나가긴 했지만 주점에서 일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뭐 하루라도 어쨌든 거기서 일한 건 팩트잖아. 평소에 사람이 얼마나 더러우면 그딴 곳에 눈길을 돌렸겠냐고. 아니요, 당장 막을 돈이 급해서 어쩌다 보니 나간 거지. 정말 그 뒤로는 나간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생각이 올곧은 사람이면 아무리 돈이 궁했어도 그런 곳은 쳐다도 안 봐. 그리고 회사 다니면 대출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돈이 급하면 대출 받아서 막으면 되지. 왜 주점을 나가는데? 이미 대출도 풀로 받은 상태라 추가 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점에 가서 남자들한테 술 따라주고 노래 부른 거다? 제가 워낙 절박했다 보니 잠깐 정신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하루 나가봤자 급한 돈을 맡긴 역부족일 텐데 그건 어떻게 됐어? 아님 나한테 걸리고 나서 다른 데로 옮겼나? 친구한테 돈 빌리는 것만큼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정사정해서 급한 불만 끈 상태예요. 근데 당장 다음 달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달에는 얼마나 필요한데? 500 정도요. 500? 뭐 그럼 김주임 월급으로는 택도 없겠네. 네. 좋아, 그 돈 내가 빌려주지. 아니에요. 내가 아까 말했지? 난 원래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그 돈 내가 빌려줄 테니까 새 프로젝트 잘 기획해서 이번 주 안으로 내 앞에 갖다만 놔. 대신 리스크를 안 낸 만큼 나도 얻는 건 있어야지. 뭔데요? 오늘 퇴근하면 나랑 어때? 네? 가만 보면 김주임은 이 왁구가 좋아서 내 상대로는 괜찮을 것 같거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왜 자꾸 모른 척일까? 다 큰 남녀가 밤에 같이 할 게 뭐가 있겠어. 주점까지 나갈 정도면 하루 정도는 김주임한테 일도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대리님 대신해서 프로젝트 기획하고 있잖아요. 공은 대리님이 다 가져가는 조건으로요. 그건 김주임이 나한테 걸려서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는 거고 돈 빌려주는 건 얘기가 다르지. 뭐 솔직히 나 정도면 김주임도 이득 아닌가? 앞으로 나한테 잘하면 내 라인 타서 승진할 거고 승진하면 연봉도 오를 테니 빚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사이를 더욱 긴밀히 하려면 머지않아 이런 이벤트는 필수 불가결인 상황인데 그게 오늘로 좀 앞당겨진 것뿐이라고. 죄송하지만 그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돈은 안 빌려주셔도 돼요. 뭐? 그럼 곤란할 텐데. 돈을 안 빌려줘도 나랑 같이 밤을 보내는 건 선택이 아니라 김주임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거든. 왜요?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는데 제가 왜 그래야 되죠? 그럼 김주임이 사내 규정 위반하고 투잡 뛴 거랑 하필 투잡 뛴 것이 주점이라는 거 회사 사람들이 알아도 뭐 상관없단 거지? 대리님! 우리 김주임은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할 거라 믿어. 오늘 퇴근하면 나랑 같이 한잔하면서 미친 듯이 도파민 뿜어져 나오도록 아침까지 잘 놀아보자고. 알았지? 그럼 기대하고 있는다. 잠시 후. 주임님 바쁘세요? 아니요. 왜요?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실래요? 얘기요? 실은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아까 회의실에서 대리님하고 주임님이 한 얘기 제가 들어버렸거든요. 네? 죄송해요. 근데 정말 일부러 엿들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요? 혹시 회사에 소문 내실 건가요? 수연 씨,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 테니까 아까 들은 건 비밀로 좀 해주세요. 저 이 회사 어렵게 들어왔고 지금 퇴사하게 되면 저 정말 살 길이 없거든요. 그건 걱정 마세요. 당연히 비밀로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수연 씨.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제가 아까 듣자니 대리님이 기획했던 프로젝트 실은 주임님이 기획한 거였어요? 네, 뭐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대리님한테 약점이 잡혀서 단물만 빨아먹히고 있는 상태거든요. 참 한심하죠? 한심하긴요. 주임님이 그렇게 대단한 기획력을 가진 줄은 몰랐네요. 자, 그럼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오늘 퇴근하면 대리님하고 만나실 건가요? 만날 생각이시구나. 미안해요. 아니요. 주임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왜 사과를 하세요? 그 대리님 성격이 좀 삐뚤어지긴 했어도 능력이 워낙 좋아서 배울 건 배우려고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뒤에서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던 걸 안 이상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겠네요. 네? 그럼 어쩌려고요? 주임님에 대한 비밀을 본의 아니게 알게 됐으니까 저도 제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밀이요? 네, 그니까 오늘 퇴근하면 저랑 어디 좀 같이 가요. 대리님 만나지 마시고요. 다음 날. 대표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근데 어쩐 일로? 강대리? 네 대표님. 강대리한테 실망이 매우 크네요. 네? 실망이라뇨? 우리 회사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 됨됨이를 더 중요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강대리가 한 짓은 대표로서 좌시할 수 없어서 부른 거고요. 저요? 제가 뭘 어쨌는데요?
물론 강 대리가 지난번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와서 그때 개인적으로도 내가 고마움을 표현한 건 알죠? 예,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역대 최연소로 과장 진급 시켜주시지 않습니까? 뭐 솔직히 제 입으로 얘기하긴 부끄럽지만 또 제 능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대표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 정말 영광이었고요. 강 대리가 능력이 뛰어나다고요? 김주임이 아니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마 지난번 프로젝트는 김주임이 기획한 프로젝트였다죠? 김주임이 기획했다고요? 대체 누가 그러는데요? 그건 모함입니다. 제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저를 시샘한 인간들이 모함하려고 한 얘기라고요. 다 알고 하는 얘기니까 그만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비밀로 했지만 수연 씨 있죠? 수연 씨요? 수연 씨는 왜요? 수연이는 내 친딸입니다. 친딸이라고요? 수연 씨가? 어제 회의실에서 강 대리가 김주임하고 한 얘기를 본의 아니게 수연이가 들었는데 어제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수연이가 김주임을 데리고 같이 왔길래 무슨 일인지 사정을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김주임과 강 대리 사이의 자초지종을 알게 됐고요. 근데 이야, 강 대리 상상 이상으로 인간 말종이었네요. 세상에 남의 기획안 빼앗아서 본인이 기획한 것처럼 한 것도 모자라 남의 아픈 사정을 약점 잡아 감히 불순한 행동까지 하려고 해요? 아니 그게요. 오늘부로 강 대리는 우리 회사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대표님 갑자기 그게 무슨... 그리고 김주임 덕에 큰 성과가 나온 것도 있고 제 관리가 소홀하여 소중한 회사 직원이 이런 일을 겪은 것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는 바 지금부터 난 김주임을 도와서 강 대리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 물게 할 테니 퇴사한다고 모든 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알겠어요? 대표님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몹쓸 짓을 했네요. 솔직히 저도 김주임한테 속으론 많이 미안했거든요. 근데 승진의 눈이 어두워서 한번 저지르고 나니 돌이킬 수가 없어져서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회사만큼은 다닐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할 얘기는 끝났으니까 그만 나가세요. 당장. 대표님. 그렇게 대리님은 회사에서 쫓겨난 뒤 대표님의 든든한 지원으로 인해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됐어요. 물론 김주임님에 대한 과거는 저와 대표님만 알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는 대표님의 지시 아래 김주임님 밑에서 제대로 서포트하며 일을 배웠고 그 결과 새 프로젝트마저 큰 성과를 내며 회사 역사상 유례없는 파격 승진이 결정됐죠. 그래서 현재 김주임님은 신설팀의 팀장으로 있게 됐습니다.